유튜브 채널분 황금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탄핵 표결안 지금 시간은 1시간 반 전 정도 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에 표결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탄핵 소추안에 좀 이상한 내용이 발견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급하게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굉장히 저도 심기가 불편한 내용도 있어서 일단 요거 먼저 다루고 가볼게요. 슈카월드 아주 유명한 경제 유튜버시죠. 근데 이 무난하게 임기 마치기이란 내용이 그 지지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경제 유튜버고요. 저도 경제 유튜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입니다. 내년 1월에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은 세계 경제는 또다시 바뀌게 되고 흔들리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공석이다. 그걸로 인해 투표를 다시 하게 된다. 이런 상황 자체가 한국이 그거에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태세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말에서 아마 기인했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그는 이 슈카월드는 계엄 사태 설명을 하다가 저는 솔직히 좌도 우도 아니다. 뭐 지지할 생각도 없다.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건 지금 대통령도 잘했으면 좋겠다. 무난하게 임기 마치고 그만두셨으면 좋겠고 다음 대통령도 마찬가지. 좌우 힘 합쳐서 잘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거는 그냥 되게 무난하게 중도적인 입장을 말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내용도 이제 비공개 처리가 됐고요. 딱 요거 한마디면 대부분의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비판적 시각으로 얘기합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경제적으로만 보면은 비트코인 뭐 40% 떨어지고 막 리플 반토막 나고 환율 1440원까지 뛰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굉장히 어마무시한 난리도 아니었고 그래 주식시장 안 열렸으면 좋겠다. 다들 이런 그때 어머 우리 집 불났어요 안 돼요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데 고작 내 심기에 거슬리는 말 한마디로 이렇게 욕을 하고 비난을 한다? 지금 이게 대한민국의 본질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리꾼들은 이제 볼일 없긴 남은 인생 열심히 사시게. 여기 유명한 극우 유튜버라고 하는데 맞나요? 슈카형 계엄 실패해서 아쉽겠다 비난을 쏟아냈다. 더 올려가는 내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경제 유튜버는 결국 기본적으로 자신도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한민국 사람들 대부분은 원화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원 달러 환율이 오르면 내 돈의 가치가 살살 녹는 거예요. 이거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그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망각한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슈카가 계엄 선포에 놀랐다. 저보고 자꾸 좌냐 우냐면 저는 30편쯤 발표했다. 저는 맞는 쪽이다. 좌우 모두 잘한 게 있고 못한 게 있다. 좌우가 무조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색깔 논리, 진행 논리 안 들어갈 거다. 어, 그 정권 교체도 안 될 거 아니냐. 만약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놀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탄핵 소추안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 개인 유튜버가 하는 말이고 심지어 저 사람은 옹호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 사태가 무사무탈하게 일단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내가 그걸 싫어한다고 해서 제 말이 틀렸다라고 무조건 욕을 하는 거는 굉장히 민주주의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통과 토론을 통해서 협치를 해 나가는 게 민주주의적인 의견이 다른 걸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게 민주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척결한다고 나서면은 공산주의와 다를 게 없겠지요. 제가 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냐? 타인 소추안의 비밀이라고 내용을 전에 슈카 얘기 먼저 해서 죄송합니다. 짧게 최대한 추렸습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오냐? 자, 일단 먼저 어이가 없는 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표결을 한다고. 이렇게 빨리 잘하시는 분들이 다, 지금 계엄령 벌어지고 무려 이제 4일째가 되는 토요일인데 이렇게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분들이 왜 여태까지 지지부실하고 안 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굉장히 게을렀다.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봅니다. 예, 일을 안 하고 있었다. 이거는 기가 막히게 쌍으로 묶어서 영부인이랑 대통령을 탄핵하고 특검을 하게 하고 난리를 치시는 분들인데 기가 막히게 일을 안 하고 계셨다고 전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국민한테 보여준 거야. 국회의원은 일을 안 했다. 지금 다 국회 다수당을 타지 않은 어딘가는 일을 안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리고 제가 이 내용에 왜 비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근슬쩍 이런 내용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뭐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 주권과 뭐 기본권을 심의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국회를 밟아서 내란을 했고 이런 거는 있는 일이고 벌어진 사실을 얘기한 거니까 오케이.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법리적 해석이 따를 거고 헌재가 판단할 거라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난리를 쳐도 이걸 판단하는 건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탄핵은 당연히 될 거고 어차피 시간 문제인 일이고 이거를 헌재가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되고 대통령이 물러나게 되고 퇴진하게 되는지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게 되는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일본에서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니케이 아니 국내 언론에서 이런 걸 또 다루는 것도 없어요. 되게 괴상하더군요. 탄핵 소추안의 내용 나온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나온 게 제대로 된 건 없고요. 이상한 내용,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내용이고 진짜적인 내용은 아니, 니케이 신문에서 이 내용이 이제 나왔다는 게 좀 어이가 없었나 봐요. 탄핵 소추안에 윤 대통령의 지정학적 균형을 무시한 채 일본 중심의 외교 정책을 고집한 분이 포함됐다라고. 얘들 입장에서 또 어이가 없죠. 예. 신문은 외교에서 서로 상반된 보수와 진보의 가치관 차이가 부각됐다. 탄핵안의 이런 주장은 한국 언론도 탄핵의 이유로 적절한 것인 지적받는데 덧붙였다. 그쵸? 이런 내용을 언론 보도하는 데는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윤석열을 내려오기 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사만 보여주고 있어요. 전 이게 굉장히 개탄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있는 그대로 내용을 전부 다 언론으로서 보도해야 되는데 이런 건 호도하지 않아요. 이상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걸 호도하지 않아요. 왜 제가 이상한 내용이냐? 이제 여기 내용은 뭐 일본 정부가 정권 교체 가능성을 감안하지 않다. 이거 뭐 내용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일 거다. 이것도 지금 아까 제가 먼저 얘기했죠. 걱정이고. 이제 한미일은 서로 이제 동맹을 지난번에 또 바이든과 손잡고 했었죠. 해맹국으로 동맹국으로 했죠. 한미일 북중러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이 나오겠다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시게루 총리가 윤석열이랑 정상회담을 열 거였는데 이거 방문을 계획을 접었다 보도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자, 이제 제가 말하는 내용이 고자가 여기에 나옵니다. 6개 해당이 지난 4일 발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는 소위 가치 외교라는 미명하에 지정학적 균형을 도외시한 채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며 일본의 경도된 인사 정부 주요 직위를 임명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므로 동북아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를 촉발시켜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를 내팽개쳐 왔다라는 말을 은근슬쩍 끼워 넣은 겁니다. 사실 지금 제가 동글뱅이 친 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무역으로는 이들한테 팔아먹고 할 게 있겠죠. 뭐 북한 제외할게요. 중국, 러시아 무역적으로 우리가 같이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는 이들은 지금 적국입니다. 저 명확하게 적국에 거의 준하는 상태예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랑 거의 2년 이상 전쟁을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하자마자 거의 전쟁을 시작했어요. 얘네랑 친하게 지낼 수가 없어요. 외교 정책적으로. 왜냐하면 얘네는 지금 서방이랑 싸우고 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진영이랑 공산주의 진영이랑 다이다이 깨고 있어요. 거기서 러시아 편을 들어주라고요? 러시아한테 머리 숙이고? 우리는 미국이랑 해맹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70년 전에 6.25 전쟁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됐고 북한은 공산주의로 해서 이렇게 쪼개진 걸 다들 역사적으로 배우셨을 텐데 이런 걸 은근슬쩍 껴놓고 있는 건 이런 건 제대로 얘기해주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언론에서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어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은 대만 쪽이랑 이 동북아를 해서 한국이랑 대만이랑 그쪽 전선을 잡고 있고 그쪽에서 보는 거는 북한 쪽에서는 러시아의 이번 전쟁에 군사 지원이나 여러 가지 하고 있죠. 지금 어디에 봐서 얘네들이 외교 정책으로 우리가 친하게 지내서 뭘 어떻게 얻어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전쟁 중인 나라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양쪽에다 무기 갖다 팔아먹고 그게 희희낙낙하면 돈 벌어야 된다 이겁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지정학적 균형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위는 전부 다 적국이에요 지금. 민주주의랑 자유민주주의 vs 공산주의 정책이라는 거 딱 찍어 놓으면 세계 지도를 봤을 때 한국은 고립된 섬나라예요. 당장 북한이랑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뛰어올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의 자위대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나라, 하루 안에 지원이 올 수 있는 나라는요.
몇 시간 안에 지어올 수 있는 나라는요. 하루가 지나면 미국이 오고요. 전쟁 나면 가장 도움 줄 수 있는 나라들 지금 순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상 전쟁 시나리오 나왔을 때도 영국이 지원할 수 있는 건 며칠이 걸리고요. 가장 먼저 올 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에요. 일본이랑 군사 안보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게 잘못된 겁니까? 북한이랑 군사 안보적인 걸 맺어야 돼요? 수틀리면 핵 쏜다 그러고 배고프다고 미사일 쏘고 포 쏘고 연평도 쑥대밭으로 만들고 아직도 지금 우리는 지금 최전방에 나가 있는 우리 군인들이 거기 앞에 지키고 있는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다들 너무 안보에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위에 다른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해서 보호를 받고 싶다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우리 앞마당인 우크라이나를 먹지 말라고 너네 너무 많이 왔다고 화를 내며 싸우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런 내용이 은근슬쩍 산해소추 안에 껴 들어가고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걸 언론들이 호도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한해의 관계는 악화는 피할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장 밑에 등 뒤에 우방국이 하나 지금 악화가 된다는 것 자체도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한미일 관계 이제 아사히 신문 글로브 플러스와 이제 전 주부라이 주부 되게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일본 대사인 야마모토 에이지가 5일날 아사히 신문 글로벌 플러스와 인터뷰에서 한미일 관계 질문을 받고 탄핵이 불결돼도 윤 대통령과 한국에 대한 시선이 냉담해질 거다. 윤 정부와 협력하면 다음 한국 대통령이 반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도 기존보다 한국과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 우방국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 헬맹국이 미국은 또 어떻게 보고 있고요.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합니다. 냉전에 꼭 총칼 들고 전쟁을 하지 않아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쟁할 수 있고요. 선동이나 내란을 통해서 획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각국은 서로 스파이를 보내서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이걸 우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평화에 너무 찌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이게 어느 정도 굳어진다고 싶으면 진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총칼이 나오고 그렇게 불타는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지금 그리고 한국이 그나마 이 세계적인 경기 흐름이 안 좋은 상황에 살아날 수 있는 건 친미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그걸 칭찬하지 않아요. 이렇게 외교적인 윤석열 정부의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이 사람 혼자 원맨쇼 할 수 있는 게 외교적인 것 뿐이거든요. 국내 내부 정책 같은 거는 국회나 여러 예산 심의나 정책을 이제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국회랑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 이제 계엄 담화문에도 나왔다시피 지금 국회는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여러분들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줄 평은 지금 세계는 냉전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네, 지금 깡패 국가들이 싸우고 있고요. 우린 깡패 국가들이랑 외교를 하지 않는다고 욕을 먹고 있는 자국 국회의원들한테 욕을 먹고 있는 대통령을 보고 있습니다. 은근슬쩍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현 대통령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게 된다면 깡패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욕했던 곳에 우두머리가 대통령이 될 것 같네요. 정말 이 나라의 현실에 절망을 합니다. 공산주의, 전체주의랑 우리는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되고 우리는 그거를 따르는 나라가 되겠죠. 정말 속상하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영상 괜찮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분 감사합니다. 황금 밀크였습니다.